이탈리아 석재업계 거물이 한국 산골 차해석장을 찾았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년간 전 세계 최고급 대리석만 다뤄온 카라라 대리석. 공장 사장이 정선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뭔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국산 대리석이 설마 이탈리아 명품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던 그가 석 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석재조합 전체가 한국과 손잡겠다고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탈리아 장인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500년 카라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도대체 정선 대리석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한국의 무엇이 이탈리아 최고 전문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카라라에서 대리석 사업을 하고 있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이 일을 해왔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어받아 하고 있죠. 카라라 대리석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 때 사용한 바로 그 대리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순백하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채석장에 다니면서 대리석의 결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돌이 좋은 품질인지, 어떻게 캐야 손상 없이 완벽한 원석을 얻을 수 있는지 몸으로 익혔죠. 사실 이런 기술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직접 만지고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대리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우리 같은 고급 브랜드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품질은 비교가 안 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석재 박람회에 참가했어요. 매년 가는 행사이긴 했지만 그때는 특히 신중하게 둘러봤습니다. 혹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한국 부스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바이어가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산 대리석 샘플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대리석이 나온다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정도나 대리석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라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샘플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색감도 독특하고 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카라라 대리석과 비교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의상 관심 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그 샘플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카라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만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특히 자연스러운 무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그 샘플 생각이 났거든요. 박람회가 끝나고 카라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 대리석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국 대리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꽤 많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정선이라는 지역에서 대리석을 채취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한국 내 주요 건물들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부산 에이펙 회의장에 정선 대리석이 사용됐다는 기사였어요. 국제 행사에 사용될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국제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이상했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온 바이어분께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정선 현지를 직접 볼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흔쾌히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언제든 오시면 현장을 안내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한국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먼저 형부터 반대했죠. 주세페 형은 우리 가문이 3대째 카라라 전통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아시아까지 가서 뭘 하겠냐며 말렸어요.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했죠. 회사 직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안토니오 기술자는 아예 코웃음을 쳤어요. 이탈리아 대리석을 제치고 다른 나라 제품이 더 좋을 리 없다면서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궁금했을 뿐이에요. 딸 소피아는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피아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설사 한국 대리석이 별로라고 해도 아시아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해줬죠.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더 컸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카라라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궁금증을 해결하고 오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버지도 젊었을 때 새로운 시장을 찾아 독일에 갔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손실 때문에 우리 가문이 꽤 어려워졌었죠. 그 기억 때문에 형이 더욱 반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라 정말 좋은 품질의 대리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약 정말 좋다면 협력할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라면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바이어분이 직접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김민경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석재연구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니까 영어로 대화했는데 정말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넘게 달려 산골 깊숙한 곳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카라라의 거대한 채석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규모였거든요. 이런 곳에서 정말 좋은 대리석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선에 도착하는 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1시간 넘게 올라가는데 참얼미가 날 뻔했어요. 김민경 연구원이 죄송하다며 계속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이런 산골에 정말 제대로 된 채석장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정선 대리석 채석장을 보고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카라라의 거대한 규모와 비교하면 정말 작았거든요. 하얀 대리석 더미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작업자들의 연령대였어요.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카라라에서도 경험 많은 장인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고령자 위주인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혹시 젊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김민경 연구원이 현장을 안내해주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자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질학적 특성부터 채석 기법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국에도 이런 전문가가 있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채석장 입구에서 안전모를 건네받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음이 굉장히 컸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는 소리, 와이어소가 돌을 자르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더라고요. 작업자들은 그 소음에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손보열 소장님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현장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장인의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지만 손 소장님만의 독특한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 같았어요. 첫 번째로 본 작업은 천공 작업이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서 구멍을 뚫는 거였어요. 측량을 담당하는 작업자가 수평계를 이용해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오차라도 있으면 귀중한 대리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김민경 연구원이 정선 대리석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일반적인 대리석과 달리 색깔과 무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이 만든 예술품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보니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만의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법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특히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민경 연구원이 현장 식당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작업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메뉴는 비빔밥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나물이 들어가서 영양도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하면서 작업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았지만 김민경 연구원이 통역해 주셔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순박하고 진실한 분들이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오후에는 와이어소로 대리석을 자르는 작업을 받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특수 와이어로 거대한 돌덩어리를 자르는 건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장비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기술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정선 사람들의 장인 정신이었어요.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품질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카라라 못지않았습니다. 특히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민경 연구원이 물어보셨어요. 첫날 소감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작은 규모였지만 나름대로의 체계와 기술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둘째 날 아침 일찍 다시 채석장을 찾았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인 분위기만 파악했다면 오늘은 대리석 품질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김민경 연구원이 미리 준비해둔 다양한 샘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본 샘플에서 바로 충격을 받았어요. 색깔이 정말 독특했거든요. 순백색의 카라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는데 자연스러운 회색 무늬가 마치 수묵화 같았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패턴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 질감도 훌륭했어요. 카라라 대리석만큼 매끄럽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한국 대리석이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김민경 연구원이 정선 대리석의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지역의 대리석은 약 5억 년 전에 형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카라라보다도 더 오래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가 더욱 치밀하고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색깔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흰색부터 시작해서 회색, 분홍색, 심지어 푸른빛이 도는 것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카라라는 주로 흰색 위주인데 이렇게 다채로운 색감은 처음 봤습니다. 손보열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채석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손짓 하나하나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 소장님이 대리석을 보는 눈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돌덩어리들이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은 품질인지 한눈에 구분해내시더라고요. 이런 감각은 정말 오랜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오전 내내 여러 가지 샘플을 보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품질면에서 카라라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오히려 더 독특하고 아름다웠어요. 이런 품질의 대리석이 왜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심 전에 가공 공장도 둘러봤어요. 원석을 판재로 가공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기술 수준이 정말 높더라고요. 특히 연마 작업이 섬세했습니다. 대리석 표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만드는 기술은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연마된 완성품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무늬가 살아있으면서도 표면 마감이 완벽했어요. 이런 수준의 제품이라면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격이었어요. 김민경 연구원이 알려준 단가가 카라라의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이 품질의 이 가격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운송비나 기타 비용을 고려해야겠지만 말이에요. 오후에는 실제로 정선 대리석이 사용된 건물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서울의 고급 호텔이나 관공서에 사용된 모습들이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로비나 화장실에 사용된 경우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손보열 소장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대리석에 대한 철학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돌을 캐는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든 예술품을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뭉클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장인 정신과 똑같았거든요. 나라는 다르지만 좋은 대리석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김민경 연구원이 물어보셨어요. 정선 대리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런 품질의 대리석이라면 충분히 협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특히 형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분명 믿지 않을 거였거든요. 셋째 날 아침, 이탈리아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주세페였어요. 목소리부터 화가 난 게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거냐면서 당장 돌아오라고 했어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쌓여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도 예정보다 하루 더 머물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이틀만 있다가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정선 대리석을 보고 나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일정을 연장한 거였는데 형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마르코, 정신 차려라. 우리 가문이 3대째 지켜온 전통을 생각해봐. 갑자기 아시아 어느 나라 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냐? 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카라라 대리석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은 카라라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정선 대리석은 달랐어요. 카라라와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지만 분명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형한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형,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흥미로운 게 뭐야? 카라라보다 좋은 대리석이 있다는 거야? 그런 건 불가능해. 빨리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우리 일이나 제대로 해. 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에도 보수적인 성향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독일 사업 실패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김민경 연구원이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정을 설명하니까 이해한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가족 사업에서는 이런 갈등이 흔하다면서요. 점심 무렵에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회사 이사회에서였어요. 안토니오 회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석재협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회사와도 오래 거래해온 사이였고요. 마르코, 자네가 한국에서 뭘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혹시 우리 업계를 배신할 생각인가? 안토니오 회장의 말투는 형보다도 더 차갑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 석재업계가 생각보다 보수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조사? 카라라를 두고 다른 나라 대리석을 찾는다는 게 시장 조사인가?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찔렸어요. 아버지는 정말 카라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독일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도전 자체를 포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오후에 손보열 소장님과 함께 채석장을 둘러보는데 전화 걸려올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소장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김민경 연구원을 통해 통역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에서도 정선 대리석이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런 품질의 대리석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다면서요. 저녁에 또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강경한 톤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 일에서 손을 떼라고까지 했습니다. 마르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라. 3대째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셈인가? 형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형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거든요. 갑자기 동생이 아시아 어느 나라로 가서 다른 대리석에 관심을 보인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날 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지금 당장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확인해보고 갈 것인가. 정선 대리석의 가능성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김민경 연구원과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비슷한 저항을 경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전통업계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이해한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결국 하루만 더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정선 대리석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싶었어요.
형이나 안토니오 회장이 뭐라고 하든 이건 제 결정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소 로비에 내려가 보니까 정선 주민들이 여러 명 와 계시더라고요. 김민경 연구원이 소개해 주시는데 모두 채석장이나 관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가장 앞에 서 계신 분이 최영희 사장님이었어요. 정선에서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따뜻한 인상이셨습니다. 마치 어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오신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통역을 통해 들은 말씀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음식을 준비해 오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최영애 사장님이 준비해 오신 음식은 불고기와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전통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불고기는 이탈리아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정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민경 연구원이 통역해 주셔서 소통할 수 있었는데 모두들 정말 순박하고 진실한 분들이었어요. 외국인인 저에게 전혀 거리낌 없이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이강수 씨라는 분은 정선 지역 문화 해설사셨어요. 정선 대리석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작성한 지질조사서를 통해 대리석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런 품질의 대리석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정받게 됐죠.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석재가 됐어요. 이강수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정선 사람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돌을 캐는 일이 아니라 한국의 자랑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손보열 소장님도 합류하셨어요. 평소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민경 연구원의 통역을 통해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 손님이 우리 대리석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대리석 강국에서 와주셔서 더욱 뜻깊어요. 소장님의 겸손한 말씀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 정도 품질의 대리석을 만들고 계시면서도 자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정선 전통 석공 기법을 보여주셨어요. 정수진 씨라는 분이 시연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계 없이도 정교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에도 전통 기법이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기법이에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을 손으로 직접 해요. 정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석공 기술의 깊이를 느꼈어요. 단순히 현대적인 장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통과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정선 주민들이 작은 환송 모임을 열어주셨어요. 최영희 사장님 식당에서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채석장 작업자들, 공장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 씨가 우리 정선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최영애 사장님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냥 호기심으로 온 건데 이렇게까지 대접해 주시다니요.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따뜻한 환대는 쉽게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모임에서 정선 대리석으로 만든 작은 기념품을 선물해 주셨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조각상이었는데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한국의 마음을 가져가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술인 소주도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도수가 높은 편이었지만 목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정선 사람들과 건배를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강수 씨가 정선 지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대리석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면서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모임에서 정선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경 연구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선 사람들이 마르코 씨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역시 정선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김민경 연구원과 함께 정선 대리석의 기술적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원님이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가장 먼저 본 건 지질조사 보고서였어요. 정선 지역의 대리석이 형성된 과정부터 현재의 매장량까지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대리석의 순도가 카라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구간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선 대리석의 가장 큰 특징은 색상의 다양성이에요. 같은 광맥에서도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색감이 나와요. 김민경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미경으로 대리석 조직을 관찰해봤어요. 결정 구조가 정말 촘촘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내구성도 뛰어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압축 강도 테스트 결과를 보니 국제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만의 독특한 채석 기법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폭약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채취하는 방식인데 정선에서는 와이어소를 이용한 정밀 절단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폭약을 사용하면 빠르긴 하지만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와이어소를 쓰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완벽한 상태의 원석을 얻을 수 있어요. 손보열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기술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속도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고급 건축재로 사용하기에 더욱 적합할 거예요. 오전에는 실제 채석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먼저 지질 조사를 통해 최적의 채석 지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도 하는 과정이지만 정선에서는 더욱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천공 작업을 보면서 한국 기술자들의 정확성에 감탄했습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정확히 구멍을 뚫어서 와이어를 통과시키는 건데 오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정밀도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와이어소 작업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특수 와이어로 대리석을 자르는 건데 절단면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게 잘려서 추가 가공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이 기술은 유럽에서 배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한 부분이 많아요. 손보열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기술의 특징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가공 공장의 연마 기술을 자세히 봤어요. 자동화된 연마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마지막 단계는 수작업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섬세한 부분은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거였어요. 연마가 대리석의 최종 품질을 결정해요.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 연마를 잘못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연마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연마는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거든요. 정선의 연마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단계마다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불량품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 늦게 김민경 연구원과 함께 정선 대리석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문제는 마케팅과 유통망이었죠. 한국 대리석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이에요. 하나의 광산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색감이 나오는 곳은 드물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카라라는 주로 흰색 계열이지만 정선은 흰색부터 회색, 분홍, 푸른색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을 거예요. 저녁에 손보열 소장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김민경 연구원이 통역해 주시면서 소장님의 철학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석은 자연이 만든 예술품이에요. 우리는 그걸 세상에 내보내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더라고요. 이런 철학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선 대리석의 기술적 우수성은 확실히 확인했어요.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탈리아 시장에 알릴 것인가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여섯째 날 아침 손보열 소장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민경 연구원이 통역해 주시는데 소장님이 과거에 이탈리아에서 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20년 전쯤 정부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에 갔었어요. 카라라 채석장에서 석 달 동안 기술을 배웠죠.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 전이면 제가 아버지를 따라 채석장에 다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소장님이 당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젊으셨더라고요. 카라라 채석장 앞에서 찍은 사진, 이탈리아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 이탈리아 기술자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특히 연마 기법을 많이 배웠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정선에서 발전시킨 게 지금의 방식이에요.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기술의 뿌리를 알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 전통 기법을 배워서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한 거였군요. 그래서 친숙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던 거예요. 혹시 안토니오 베르토리라는 분을 아세요? 그분한테서 많이 배웠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안토니오 베르토리는 현재 이탈리아 석재협회 회장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 한국 방문을 반대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었어요. 정말요? 안토니오 회장님을 아세요? 네, 그분이 저한테 이탈리아 전통 기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기술자셨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회장이 되셨다면서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제 한국 방문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토니오 회장이 바로 손보열 소장님의 스승이었다니요. 이 사실을 안토니오 회장이 알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김민경 연구원도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면서요. 그러고 보니 정선의 연마 기법이 이탈리아 방식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소장님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배운 기술을 정선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장비도 다르고 작업 환경도 달랐거든요. 처음엔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잘 안 됐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금의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기법들이 탄생한 거였어요. 이탈리아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의 현실에 맞게 개선한 거죠.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던 거예요. 점심을 먹으면서 소장님이 이탈리아에서의 추억담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엔 언어가 안 통해서 고생했다는 이야기, 이탈리아 음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땅에서 지내는 게 정말 어려웠죠.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낯선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이런 어려움은 감수해야 하는 거군요. 오후에 소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이탈리아에서 배운 기법과 정선에서 발전시킨 기법을 함께 사용해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마르코 씨도 카라라 전통 기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의 기법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이탈리아 전통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였죠. 이런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교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작은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카라라 연마 기법과 소장님의 정선 기법을 조합해서 말이에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감과 광택이 나왔어요. 이거 정말 멋있네요.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김민경 연구원도 감탄하시더라고요. 두 나라의 기술이 만나서 탄생한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이런 식으로 협력한다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 소장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술 교류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소장님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기술은 어디서 왔든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한다고요. 20년 전 이탈리아에서 배운 기술이 지금 정선 대리석의 바탕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죠.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의 기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시키려는 열린 마음이었죠. 그날 밤 안토니오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봤어요. 손보열 소장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석장에서 핵심 장비인 와이어소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김민경 연구원과 함께 급하게 현장으로 향했는데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이상 징후가 있더니 결국 멈춰버렸어요. 이탈리아제 장비인데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손보열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필 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더군다나 이탈리아제 장비라니 뭔가 책임감까지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와이어소의 구동부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더니 아예 작동을 멈춘 거였어요. 작업자들이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장비 없이는 채석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손으로 하기엔 너무 큰 덩어리들이거든요. 김민경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와이어소는 대리석 채석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거든요. 이게 없으면 작업이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온 전문가니까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기계 수리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대리석 품질이나 가공은 알지만 기계 수리는 별개의 영역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장비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손보열 소장님과 함께 장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구동 모터 부분인 것 같았어요. 과부하로 인해 내부 부품이 손상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품 교체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부품을 주문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손보열 소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최소 2주일은 걸릴 거라고 답했어요. 부품 주문부터 배송까지 생각하면 그 정도는 기본이었거든요. 하지만 2주일 동안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 장비가 멈추면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왔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식당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최영희 사장님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타이밍이 안 좋네요. 김민경 연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미안해졌어요. 제가 정선을 방문한 것 때문에 뭔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특별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오후에 다시 현장에 가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작업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어소로 잘라놓은 대리석들을 이동시키는 작업도 지연되고 있었어요. 이때 이탈리아에서 형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언제까지 한국에서 놀고 있을 거냐는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설명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걱정할 일이야? 빨리 돌아와서 우리 일이나 제대로 해. 한국 일은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형의 차갑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착잡했어요. 물론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정선 사람들과 관계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냥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안토니오 회장님께도 손보열 소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의외였어요. 기억한다면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군. 하지만 그것과 자네 일은 별개야. 빨리 돌아와서 정신 차려. 저녁 무렵 손보열 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장비 수리가 늦어지면 약속된 납기를 맞출 수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래처와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정말 죄송해요. 마르코 씨가 오신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겨서 소장님께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어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소장님과 작업자들은 정말 고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부품을 구해다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한국에 온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선 대리석의 품질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면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었어요. 정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떠나고 싶었거든요. 김민경 연구원과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혹시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한국 내에서 비슷한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에도 석재 가공 업체들이 많아요. 혹시 비슷한 장비를 쓰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이 보였어요. 반드시 이탈리아 정품이 아니어도 호환되는 부품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김민경 연구원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석재 가공업체들을 찾아가서 호환 가능한 부품을 구해보기로 한 거예요. 정선에서 서울까지는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성동구에 있는 석재 전문 업체였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온 전문가라고 소개하니까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정선 채석장 이야기 들었어요. 좋은 대리석 나오는 곳이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해보세요. 박준호 사장님은 건축 프로젝트도 많이 하셔서 정선 대리석에 대해 잘 알고 계셨어요. 와이어소 부품 문제를 설명하니까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장에 비슷한 장비가 있어요. 완전히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부품 중에 호환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박 사장님의 공장을 둘러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석재 가공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이탈리아 못지않은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기술팀장이 나서서 문제를 분석해봤어요. 손보열 소장님이 보내주신 장비 사진과 사양서를 보더니 금방 파악하시더라고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터는 독일제인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어요. 출력과 규격이 거의 같으니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부품을 가져올 필요 없이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도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였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박준호 사장님과 한국 석재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도 정말 많은 석재 전문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석재업계는 아직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아요. 박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의 숨겨진 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선 대리석뿐만 아니라 가공기술, 장비기술까지 모두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부품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했어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터 전문 회사였는데 놀랍게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피드였어요. 오늘 오후에 제작해서 저녁에 출고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정선에 도착할 거예요. 공장장의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신속함과 효율성은 이탈리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럴 때는 정말 장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부품 제작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최신 CNC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가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품질 관리도 철저해서 이탈리아 정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였어요. 김민경 연구원이 정선 채석장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손보열 소장님이 정말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이면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에 작업자들도 안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박준호 사장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한국 전통 요리인 갈비찜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사장님도 정선 대리석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정선 대리석을 서울 프로젝트에 사용해보고 싶어요.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써본 적은 없거든요. 박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정선 대리석이 서울의 고급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된다면 인지도가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딸 소피아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줬더니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특히 부품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한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탈리아였다면 몇 주는 걸렸을 텐데 하루 만에 해결하다니요.
소피아의 말을 들으면서 저 역시 한국의 효율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품질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안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빨리 돌아오라는 말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부품이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민경 연구원과 함께 가는 길에 정말 기대됐어요. 채석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부품이 도착해 있었어요. 손보열 소장님과 작업자들이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온 전문가니까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설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부품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품 교체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와이어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기계 소음이 다시 채석장에 울려 퍼지니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어요. 이탈리아 전문가로서 뭔가 도움이 됐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민경 연구원이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정선 대리석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놀라운 정보들이었습니다. 마르코 씨가 모르시는 사이에 정선 대리석은 이미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벌써 수출까지 하고 있다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잖아요. 김민경 연구원이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일본 도쿄의 고급 호텔, 싱가포르의 쇼핑몰, 심지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관에까지 정선 대리석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국제 입찰을 통해 선정된 거예요.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들이었어요. 특히 일본 도쿄의 한 고급 호텔 로비는 전체가 정선 대리석으로 시공됐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손보열 소장님께서도 이런 성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국내 시장에만 집중했는데 점점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일본 바이어가 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 대리석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선 대리석의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인식했어요. 제가 늦게 알아챈 거였군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민경 연구원이 정선 대리석의 수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었어요. 작년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었어요.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요. 1,000만 달러라니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이 정도 규모면 이미 제법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탈리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유럽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와 미주 시장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김민경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유럽은 이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전통적인 대리석 강국들이 있으니까 진입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도전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황철민 수출업체 대표가 채석장을 방문하셨어요. 정선 대리석 해외 판매를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전문가다운 느낌이었습니다. 저한테 이탈리아 시장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 시장의 특징이 어떤가요? 품질 기준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황 대표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탈리아 대리석 시장의 특성을 설명해드렸어요. 품질에 대한 기준이 높긴 하지만 정선 대리석 정도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선 대리석의 색상 다양성은 이탈리아 시장에서도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카라라는 주로 흰색 계열인데 정선은 정말 다양한 색깔이 나오니까요. 이탈리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황 대표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 현지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건 큰 기회였을 거예요. 저녁에는 정선 지역의 미래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원석 채취에만 머물지 않고 가공, 디자인, 마케팅까지 종합적인 석재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어요.
정선을 아시아의 카라라로 만들고 싶어요. 세계적인 대리석 산지로 인정받는 게 목표예요. 손보열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리고 그 꿈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직접 확인했거든요. 김민경 연구원이 보여준 개발 계획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관광 상품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발견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선 대리석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형이나 안토니오 회장님께서 과연 믿어주실까요?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엄청난 기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선 대리석과의 협력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가져갈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침 일찍 이탈리아에서 안토니오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엄했습니다. 손보열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마르코, 손보열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니 반갑긴 하지만 그것과 사업은 별개야. 우리 업계 전체를 생각해야 해. 섣불리 움직이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안토니오 회장님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 석재업계는 수백 년간 쌓아온 전통과 명성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아시아의 한 나라와 협력한다는 건 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회장님, 하지만 한 번은 직접 보셔야 해요. 정말 놀라운 품질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신중해야 해. 업계의 시선도 있고 해서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해도 이탈리아에서 받아들이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김민경 연구원과 함께 마지막 현장 점검을 했어요. 지난 열흘 동안 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품질, 기술, 사람들 모든 면에서 놓친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마르코 씨가 보시기에 정선 대리석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김민경 연구원의 질문에 잠깐 생각해봤어요.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품질도 뛰어나고 기술도 훌륭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진심이에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장인 정신이 느껴져요. 그 말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손보열 소장님의 묵묵한 장인 정신, 작업자들의 성실함, 최영애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정선 주민들이 또 한 번 작은 모임을 열어주셨어요. 이번엔 송별 모임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정이 든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르코 씨 덕분에 우리 대리석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탈리아 전문가가 인정해 주신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최영애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정선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단순히 대리석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배운 거였어요. 손보열 소장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정선 대리석으로 만든 작은 조각품이었는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탈리아 장인들이 봐도 감탄할 만한 작품이었어요. 이탈리아에 가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언제든지 다시 오시면 환영해요.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들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황철민 수출업체 대표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요.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우선 소량으로 테스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샘플을 보내드릴 테니 이탈리아에서 반응을 봐주세요. 황 대표의 제안이 현실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대규모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시작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김민경 연구원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협력 방향과 제가 이탈리아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코 씨가 돌아가셔서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기대할게요. 정선 사람들 모두가 마르코 씨를 믿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제가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꼭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의 회의적인 마음과 지금의 확신에 찬 마음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정선에서 가져갈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대리석 샘플들, 기술 자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인연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거예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가족들을 설득하고 안토니오 회장님께 제대로 설명드리고 업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정선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정선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김민경 연구원, 손보열 소장님, 최영애 사장님까지 모두 공항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르코 씨, 꼭 좋은 소식 가져와 주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손보열 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모든 걸 설득해야 하는 거죠. 로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형 주세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표정이 그리 밝지 않더라고요. 차에서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오래 있었어?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형의 차갑게 톤을 들으면서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선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형,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설명은 나중에 하고 우선 밀린 일부터 정리해야지. 안토니오 회장님도 내일 만나자고 하셨어. 집에 도착해서 딸 소피아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소피아만은 제 편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더니 정말 흥미로워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대단한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삼촌이랑 회장님을 설득하는 게 문제겠네요. 소피아의 말이 맞았어요. 가장 큰 장벽은 이탈리아 업계의 보수적인 문화였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거든요. 다음 날 안토니오 회장님을 만났어요. 사무실 분위기부터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하더라고요. 마르코, 자네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업계에서 다 알고 있어. 카라라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와 손잡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예요. 저는 카라라를 배신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은 거예요. 정선 대리석은 정말 놀라운 품질이에요. 품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업계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어. 수백 년간 쌓아온 카라라의 명성을 생각해봐. 회장님과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설득하기 어려웠어요.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형과도 긴 대화를 나눴어요. 형은 회장님보다도 더 강경했습니다. 마르코, 정신 차려라.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 3대째 지켜온 가문의 자부심을 버리려고 하는 거야? 형, 자부심을 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큰 자부심을 만들어가는 거야. 세계 최고의 석재 전문가가 되는 거지. 형제간에 이렇게 대립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밤늦게까지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이탈리아 석재협회 임시회의가 열렸어요. 제 한국 방문건으로 소집된 거였습니다. 주요 업체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마르코 로시가 우리 업계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한 대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협력? 경쟁자와 협력한다는 게 말이 되나? 결국 우리 시장을 뺏기는 결과를 가져올 거야.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선입견을 버리고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회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토니오 회장님이 정리 발언을 했어요. 마르코, 자네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업계 전체를 생각해야 해. 신중하게 행동하기 바라.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벽이 높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탈리아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업계 내에서 저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오랜 거래처 중 하나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였어요. 마르코 로시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차가운 메시지였습니다. 업계에서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었어요. 형 주세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저를 강하게 비난했어요. 내가 뭘 했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고. 이제 어쩔 거야? 우리 가족 사업이 망하면 책임질 거야? 정말 막막했어요. 정선에서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이탈리아의 현실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김민경 연구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선 사람들이 모두 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손보열 소장님이 매일 제 안부를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마르코 씨, 이탈리아 상황이 어떠세요? 정선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김민경 연구원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말해요? 아직 설득 작업 중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 상황을 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정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선에서 택배가 도착한 거예요. 손보열 소장님과 정선 주민들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선 대리석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이 들어있었어요. 이탈리아의 다비드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었는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편지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마르코님께 이탈리아에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정선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보내드려요. 우리는 마르코님을 믿고 있어요. 언제든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정선 일동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멀리서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그 조각상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두 나라의 만남이구나. 한국의 재료와 기술로 이탈리아의 예술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런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딸 소피아가 그 조각상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아빠, 이거 정말 멋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라고요? 이탈리아 작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네요. 소피아의 반응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젊은 세대는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성세대가 아무리 반대해도 진짜 좋은 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제가 본 것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안토니오 회장님께 다시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번엔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기로 한 거예요. 회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선 소량으로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선 대리석 샘플을 가져와서 우리 고객들 반응을 봐보는 거죠. 회장님이 조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테스트라면 어떤 방식으로? 몇 개 프로젝트에만 소량 사용해보는 거예요. 고객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안 좋으면 중단하면 되죠. 위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어요. 회장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내가 직접 책임지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우리 협회나 다른 업체들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무거운 조건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작은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얻은 거였죠.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안토니오 회장님께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신 후 저는 즉시 한국에 연락했어요. 김민경 연구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샘플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정말요? 이탈리아에서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신다고요? 김민경 연구원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손보열 소장님과 정선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우선 소량 테스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양한 색상과 규격의 샘플을 준비해주세요. 일주일 후 정선에서 보낸 대리석 샘플들이 도착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각 샘플마다 상세한 설명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보열 소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샘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정선에서 봤을 때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탈리아 햇빛 아래에서 보니까 색감이 더욱 생생하더라고요. 특히 회색 무늬가 들어간 제품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로마의 한 고급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였어요. 건축가가 제 오랜 친구인 엘리코 마르티니였거든요. 그에게 한국 대리석을 써보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마르코, 한국 대리석이라고? 정말 괜찮은 거야?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거든. 엘리코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제 어깨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깨달았어요.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하지만 성공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엘리코, 나를 믿어봐. 정말 놀라운 품질이야. 직접 보면 감탄할 거야. 샘플을 보여줬을 때 엘리코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만져보더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한국에서 나온 거야? 색감이 정말 독특하네. 이탈리아에서는 볼 수 없는 느낌이야. 엘리코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시 좋은 건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군요. 로비 일부분에만 써보자. 카라라와 함께 사용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엘리코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처음부터 전체를 정선 대리석으로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효과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시공이 시작됐을 때 정말 떨렸어요. 작업자들도 처음 보는 한국 대리석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공해보니까 작업성도 좋더라고요. 마르코 씨, 이 돌 정말 좋은데요? 가공도 쉽고 마감도 깔끔하게 나와요. 시공업체 팀장의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품질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중요한 거거든요. 완공된 로비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카라라의 순백함과 정선 대리석의 자연스러운 무늬가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르코, 이거 정말 대박이야. 고객들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 엘리코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고객들의 반응이었죠. 호텔 오픈 당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로비에서 대기했어요. 첫 번째 고객들이 들어와서 로비를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와, 이 대리석 정말 독특하네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한 고객이 물어보더라고요. 엘리코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국 정선에서 나온 특별한 대리석이에요. 이탈리아 카라라와 함께 사용한 거죠. 한국이라고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품질의 대리석이 한국에서도 나오는군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정선 사람들의 정성이 이탈리아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며칠 후 호텔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독특한 색감과 자연스러운 무늬에 대해 많은 칭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르코 씨, 다른 부분에도 이 대리석을 더 사용하고 싶어요. 혹시 추가 공급이 가능한가요? 호텔 사장의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첫 번째 테스트가 성공한 거였습니다. 즉시 한국에 연락해서 소식을 전했어요. 김민경 연구원을 통해 손보열 소장님께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만 해도 좋았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마르코 씨. 정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뗀 거였죠.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이 이탈리아 업계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실제 결과를 보고 나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 회장님께서 직접 그 호텔을 방문하셨어요. 정선 대리석이 시공된 로비를 직접 보시더라고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르코, 이거 정말 한국에서 온 거야? 품질이 생각보다 훨씬 좋네.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 정선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회장님도 손보열 소장님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래, 손보열 그 친구. 그때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 그 친구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니 정말 대단하다. 회장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한 거였죠. 며칠 후 회장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손보열 소장님을 이탈리아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오래된 제자를 만나보고 싶어. 그리고 직접 와서 우리 업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회장님께서 먼저 한국 사람을 초대하겠다고 하시다니요. 이건 이탈리아 석재업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즉시 한국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민경 연구원을 통해 손보열 소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요? 안토니오 회장님께서 직접 초대하신다고요? 김민경 연구원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손보열 소장님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손보열 소장님의 답변이 왔어요. 감사한 제안이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고민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죠. 김민경 연구원과 긴 통화를 했어요. 소장님을 설득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소장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예요. 이탈리아 업계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세요. 그런 건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통역도 제가 하고 안내도 제가 할게요. 결국 한 가지 조건으로 소장님께서 승낙하셨어요. 김민경 연구원도 함께 오는 거였어요. 더 자세한 기술적 설명을 위해서 말이죠. 한 달 후 손보열 소장님과 김민경 연구원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어요. 로마 공항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마르코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민경 연구원의 반가운 인사와 손보열 소장님의 묵묵한 미소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첫째 날은 카라라를 구경시켜드렸어요. 소장님께서 20년 전에 일했던 곳들을 다시 찾아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대로네요.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소장님의 감회 어린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꼈어요. 그때는 배우러 왔던 분이 이제는 자신만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서 다시 온 거잖아요. 둘째 날 드디어 안토니오 회장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20년 만에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보열, 정말 오랜만이야. 회장님께서 소장님을 반갑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이탈리아 석재협회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손보열 소장님이 정선 대리석의 특징과 기술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업계 사람들이 소장님의 발표를 듣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을 조화시킨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기법과 이탈리아에서 배운 기술을 어떻게 결합하셨나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소장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김민경 연구원이 통역을 해주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까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 업체에서 협력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전환점을 맞은 거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선에서 돌아온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형과 안토니오 회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손보열 소장님과의 인연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토니오 회장이 직접 정선을 방문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만에 제자를 만난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분이 정선에 오셔서 손 소장님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정선 대리석을 직접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자신이 가르쳐준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만의 창의적인 개선 사항들을 보시고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손보열이 진짜 훌륭한 제자였구나. 스승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냈어. 회장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정선 대리석이 이탈리아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색감과 독특한 무늬 때문에 건축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로마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 정선 대리석이 사용됐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이런 대리석은 처음 본다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자연이 만든 예술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밀라노 패션 위크 때는 유명 디자이너가 정선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품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동양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서구의 세련됨과 만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정선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김민경 연구원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캔 대리석이 이탈리아까지 가서 인정받는다니 정말 자부심을 느끼신다면서요. 이탈리아 석재업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대리석에 대해 의심하던 사람들도 실제 품질을 보고 나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정선 대리석만의 독특한 매력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형 주세페도 마음을 바꿨어요. 직접 정선에서 가져온 샘플들을 보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이런 품질의 대리석이라면 우리 가문의 명예에도 도움이 될 거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내가 옳았어.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도 필요해. 형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만큼 소중한 건 없었거든요. 이제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정선 대리석으로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모두들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안토니오 회장님은 이탈리아 석재협회 차원에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공식화하셨어요. 매년 양국의 기술자들이 서로 방문해서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손보열 소장님이 이탈리아를 재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공항에서 소장님을 모실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소장님이 카라라 채석장을 다시 보시면서 감회에 젖어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는 배우러 왔는데 이번에는 함께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러 오신 거니까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유럽 시장에서 정선 대리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문량도 계속 늘어났어요. 정선 채석장도 규모를 확대하게 됐고 일자리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올해 봄, 정선에 특별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탈리아 한국 석재기술연구소였어요. 제가 제안하고 안토니오 회장님이 지원해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죠.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정선을 찾았어요. 1년 만에 보는 정선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손보열 소장님이 연구소장을 맡으시게 됐어요.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 기술과 한국 기술을 모두 아시는 분이니까.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구소에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어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기술도 익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미래의 석재 산업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정민이라는 한국 청년이 눈에 띄었어요. 정선 출신으로 석공 기술을 배우고 있는 친구였는데 정말 열정적이더라고요. 이탈리아 전통 기법을 배우는 것도 모자라서 새로운 기법까지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김민경 연구원은 연구소의 국제협력 담당을 맡으시게 됐어요. 1년 전 제가 정선에 처음 왔을 때부터 도와주신 분이니까 정말 적절한 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기뻤어요. 연구소에서는 이미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전통 조각 기법과 한국의 현대적 가공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기대가 됐어요. 최영애 사장님도 연구소 근처에 새로운 식당을 여셨어요. 이탈리아 연구원들을 위해 이탈리아 음식도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덕분에 이탈리아 친구들도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매년 몇 차례씩 정선을 방문해서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기술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 제 딸 소피아가 정선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피아는 아버지가 시작한 한국 사업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정말 이탈리아만큼 좋은 대리석이 나와요? 소피아의 의심 어린 질문을 들으면서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손보열 소장님이 직접 소피아를 안내해 주셨어요. 채석장부터 가공 공장, 그리고 연구소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소피아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기술 수준이라면 유럽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겠어요. 소피아의 감탄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젊은 세대의 눈으로 봐도 정선 대리석의 가치를 인정한 거니까요. 이제 우리 가문의 미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민경 연구원이 소피아에게 한국 석재 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원석 수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야심찬 목표였어요. 최영애 사장님이 소피아를 위해 특별한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소피아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의 맛을 제대로 경험한 거죠. 연구소에서 만난 이탈리아 연구원들과 소피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비슷한 또래라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미래의 이탈리아 한국 협력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정선 주민들이 소피아를 위해 작별 모임을 열어줬어요. 1년 전 제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소피아는 정선 사람들의 진심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빠, 이제 이해해요.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었구나. 소피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정선에서 느꼈던 감동을 딸도 똑같이 느낀 거니까요. 이제 우리 가문과 정선 사람들 사이의 인연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손보열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인연은 국경을 넘어선다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선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으니까요.